안녕하세요. 명순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장에서 일어나는 발효와 부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발효나 부패, 동일하게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인데 우리 몸에 유익할 때는 발효라고 표현을 하고 해로울 때는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밖에서 음식을 발효시킬 때 발효를 잘 시키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죠. 자, 발효가 잘 됐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요? 즉 미생물이 크게 증식했다는 뜻이겠죠. 발효가 안 됐다는 것은 미생물이 증식이 적었다는 소리죠. 그럼 왜 발효를 잘 시키려고 우리가 용을 쓸까요? 즉 발효가 잘 될수록 영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맛있죠? 왜 맛있을까요? 영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맛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발효를 시키면 독성도 사라지고 영양이 많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효를 잘 시킬수록 아무튼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대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대장에서 발효가 잘 될수록 많은 영양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부패가 일어나면은 발효가 미흡해서 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영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이 나빠지죠. 우리가 쥐가 썩을 때는 악취가 나죠. 그리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또 식중독에 걸리죠. 자, 그러듯이 우리 대장에서도 발효가 아닌 부패가 일어나면은 많은 해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복통을 일으키거나 뭐 하지는 않지만 유익균 증식은 적어지고 부패균들이 많아지면 이 부패균들이 뿜어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독성 물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에서는 발효가 잘 일어날수록 얻는 게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왜 대장에서는 어떤 때는 발효가 잘 일어나고 어떤 때는 부패가 일어날까요? 자, 발효가 잘 일어난 증거는 뭔가요? 바로 꼬들한 변입니다. 즉 유익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많이 만들어주고 어떤 호르몬이라든가 생리 활성 물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충분히 증식했다는 증거는 바로 꼬들한 변입니다. 현미경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이 좋으면 건강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장에서 부패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변이 나오나요? 바로 묽은 변 또는 설사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장내 환경 변의 상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항상 쾌변, 즉 꼬들한 변을 보는 사람도 있고 툭하면 설사를 하고 또는 뒷부분이 무른 변 또는 설사변 이런 분 천차만별이죠. 자, 똑같은 음식, 비슷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꼬들한 변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무른 변을 보죠. 자, 그 이유는 장내 환경, 즉 대장에 사는 유익균들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꼬들한 변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도 먹은 음식에 따라서 어떤 때는 꼬들한 더 완벽한 변을 보고 또 어떤 때는 좀 무른 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대장에서 부패가 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좀 장내 미생물한테 좀 어려운 조합으로 먹었을 때, 즉 부패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장내 환경이 극히 안 좋아서 툭 하면 설사를 하는 분도 어떤 때는 변이 좀 뭉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때는 더 설사를 해버리죠. 즉, 그 말은 좀 더 장내 미생물한테 쉬운 조합으로 먹었을 때는 변이 좋은 거고, 좀 어려운 조합으로 먹었을 때는 변이 더 설사나 물름변을 본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장내 환경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즉 평상시에 똥이 좋은 사람이든 평상시에 똥이 나쁜 사람이든 좀 더 장내 발효가 쉬운 조합으로 먹었을 때는 변이 더 좋게 나오고, 어려운 조합으로 먹었을 때는 변이 안 좋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발효 또는 부패, 똑같이 미생물의 어떤 작용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 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날수록 우리가 치병이라든가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먹어줘야 이 발효가 잘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 발효의 명의는 무엇인가요? 미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이죠, 수적으로. 자, 그러면은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을 맞춰야 되죠. 조건. 우리가 작물을 키울 때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온도. 네, 온도를 잘 맞춰줘야 돼요. 제일 좋아하는 온도, 적절한 온도. 두 번째, 수분, 습도죠. 작물한테도 가물었을 때는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고, 또는 먹이, 쉬운 먹이. 자, 작물한테 쉬운 먹이는 뭐예요? 완전히 부숙된, 분해된 탭이죠. 자, 이런 조건을 맞춰줬을 때 모든 생명체는 빨라진다는 거죠, 성장이. 사람도 생고구마를 먹으라고 하면 소화가 어렵죠. 근데 쪄서 먹으면 소화가 쉽죠. 사람도 적절한 온도에서 적정한 온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오래 일을 해도, 운동을 해도 지치지가 않죠. 자, 미생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미생물도 어떤 조건을 가장 잘 맞춰졌을 때 증식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자, 배추를 그냥 밖에 던져놓으면 썩어버리죠. 발효가 안 일어나고. 그렇지만 숨을 죽이고 또는 온도나 습도를 잘 이렇게 양념을 해서 맞춰놓으면 썩지 않고 발효가 됩니다. 자, 이 조건을 맞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장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한테도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온도, 습도는 이미 맞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먹이입니다. 먹이. 어떤 먹이냐? 우리 장내 미생물한테 아주 쉬운 먹이. 자, 그런데 현재 장이 너무 안 좋은 분들이 많죠. 항암 과정에서 항생제를 많이 쓰고 항암 물질을 투여하고, 자, 이런 분일수록 막 장내 유익균이 적어서 설사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변을 좋게 만들려면은 장내 유익균한테 입맛에 최대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미생물이 약한 사람일수록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서적을 수백 권을 읽어도 여기에 대한 지식은 전무합니다. 우리가. 저도 또한 그랬으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먹냐? 장내 미생물에 죽이는, 장내 유익균을 죽이는 섭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또는 많은 건강식 대가들이 말하기를 고기는 해롭다.
그냥 식물들을 먹어라. 식물들은 깨끗한 음식이다. 그래서 피가 깨끗해진다. 그리고 영양소도 많다. 이렇게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영양을 위해서 껍질째 먹고 생으로 먹고 또는 좋은 지방을 위해서 견과류까지 먹어라. 그리고 골고루 먹어라. 해조류, 또 버섯류, 뭐 이런 다양한 음식을 먹어라. 자, 그러다 보니까 건강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대장에서 발효가 매우 어려운 것들 조합으로 먹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장에서 발효는커녕 이제 부패가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독 주스, 청열 주스, 기적의 야채 스프, 이런 많은 그런 건강식들 있죠. 자, 대부분 식물들을 갈아먹으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해독 주스를 먹으면 피가 깨끗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왠지. 자, 그런데 장이 현재 안 좋은 사람이 그 해독 주스 레시피대로 여러 가지 야채나 과일을 갈아 먹으면 더 심한 설사를 해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 정말 해독 주스를 해 먹었더니 피가 깨끗해지고, 자, 피가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금방 피곤함이 사라지겠죠. 피가 깨끗해지면은 모든 병이 낫겠죠.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 해독 주스를 먹었더니 피가 깨끗해져 가지고 정말 많은 효과를 봤다면은 아마 지금쯤 전 지구인이 그 해독 주스를 해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좀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변 상태가 안 좋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심한 설사를 일으켜 버립니다. 왜 식이섬유가 들어갔으면 변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발효가 잘 안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대장에는 복합당, 흰쌀밥 같은 당질을 좋아하는 미생물종이 월등히 많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도 한국 사람들은 이 반찬을 보면은 섬유질 덩어리, 김치, 말린 나물, 또는 데친 나물, 이런 섬유질 반찬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가 해독 주스처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더 변이 심하게 물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효가 더 안 일어나게 된다. 오히려 부패를 일으켜 버리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루 음식들이 있어요. 자, 녹즙이 좋은데 힘들다 이거예요. 짜먹기가. 그래서 잎사귀들, 뭐 밀싹이라든가 보리싹 또는 브로콜리, 이런 잎사귀들을 순수한 섬유질이죠. 동결 건조해서, 또는 청국장 가루 같은 것도, 이런 가루 음식들을 또 많이 먹죠. 간편한 게 좋죠. 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섬유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뭐 효과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평상시에 섬유질 음식을 너무 적게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 더 심한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는데 도와줍니다. 이런 가루 음식들은. 그러니까 발효의 명인, 즉 내 똥을 최대한 좋게 발효가 잘 된 변을 만들려면은 이런 어떤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해. 그래서 어떤 음식이 대장에서 발효가 쉬운가,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그냥 식물들은 좋은 것이다. 골고루 먹어라. 껍질째 먹어라. 그리고 슈퍼푸드를 찾아 먹어라.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을 나빠지게 만듭니다. 자, 대장에서는 발효나 부패가 일어나는데 이 발효균과 부패균은 반드시 시속 게임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대장에서
발효가 안 일어나면은 반드시 반대로 부패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발효만 덜 일어날 뿐이지 부패는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슬을 삼키면 변액 그대로 나오죠. 우리가 수박씨를 그대로 삼키면은 조금도 삭지 않고 변액 그대로 나오죠. 자, 이런 것은 전혀 부패균도 발효균도 분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안 줍니다.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콩이라든가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소화가 조금 됩니다. 소화 효소에 약간 분해는 되죠. 자, 그리고 이게 분해된 만큼 이 대장에서도 분해가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 유익균들은 분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에는 그 당질이라든가 이 섬유질, 섬유소를 분해하는 그 미생물 중에 대부분이지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콩이라든가 견과류를 발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유익균과 해로운 균은 어떻게 서로 싸우느냐? 자, 이빨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싸우냐? 바로 대사산물로 싸웁니다. 대사산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미생물도 유기물로부터 영양을 얻어서 증식을 하면서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우리가 대사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그 자동차가 기름을 태우면 매연이 나오듯이 이런 게 대사산물이죠. 장작이 타면은 숯이 남죠. 사람이 음식을 먹고 똥과 오줌을 싸죠. 이게 바로 대사산물입니다. 즉 영양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죠. 자, 미생물도 이렇게 대사산물들을 만들어내는데 물론 이 물질들이 인간한테, 사람한테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패균이 만들어내는 것은 영양은 고사하고 독소들입니다.